젊은 분들 전세 살면서 돈 모으세요. 3년만 차면 2, 3억이 삽니다. 이거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차라리 저는 다른 조언을 하겠습니다. 댓글입니다. 댓글. 60대입니다. 20평대 아파트부터 5번 집을 사고 팔았습니다. 젊은 분들 집 사지 마십시오. 평생 은행이자 대출 갚는다고 허리 부러집니다. 후회됩니다. 2억에서 3억 전세 살면 되는데 전세를 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후회됩니다. 그 돈으로 외곽이나 허름한 달세 많이 나오는 상가라도 투자했다면 노후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매일 후회합니다. 젊은 분들 아파트 사지 마십시오. 관리비도 많이 비싸고 차라리 전세 살면서 돈을 모으세요. 빌라, 달세, 전세 살면서 돈을 모으세요. 제발 아파트 전세 사세요. 5년만 참으세요. 아니 3년만 참으면 입맛대로 5억짜리 아파트 2, 3억이 삽니다. 제발 아파트 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이 말은 저한테 속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이분은 60대잖아요. 그리고 20평대 아파트부터 5번의 집을 사고 팔았다고 했는데요. 분명히 오랜 시간을 견디지 못했거나 위기를 견디지 못했거나 아니면 최근에 왔다 갔다 했거나 그 상황일 겁니다. 보통 집은요. 인플레이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거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집을 5번을 사고 팔고를 잘 했다면요. 지금 자산이 엄청 많이 불어있을 겁니다. 불어있을 건데 이거는 짧게 했거나 아니면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손절하는 투자를 했거나 그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거는 방법론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투자 성향이 아쉬워서 실패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가를 투자했다면 얼마나 노후가 행복할까요? 상가가 쉬울까요? 저는 그 150억 정도의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제발 팔아달라고 저한테 온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30대, 40대, 50대면요. 그래도 힘이 있고요. 노련함이 있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70대가 만약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고 쳐요. 월세가 나오는데요. 이걸 관리하고 공실을 관리하는 능력들이 민첩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관리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더 힘듭니다.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은 꼭 상가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실상은 좋은 입지가 아니라면 아파트가 가치 상승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상가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인구가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집이 있어야 됩니다. 수요층이 100개라는 거예요. 근데 상가는요. 모든 100명이 다 상가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여력이 돼서 현금으로 가질 수 있는 한 20%가 가지는 겁니다. 20%가. 그리고 토지는요. 토지는 더 작은 사람이 투자하는 거예요. 수요층이 작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상가는요. 만약에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상업지역을 강남에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땅값 가치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가치 상승이 있습니다. 근데 상가는 지분상가, 구분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이게 상승세가 조금 약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는 아파트는 시세라는 게 있고 그 시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상가는요. 옆집하고 1, 2층 사이로 이게 공실이 크냐 안 크냐 사람들이 많이 오냐 아니냐 결정이 되거든요. 개별성이 너무 심해서 이거는 또 정확하게 좋은 상가를 구하기도 많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얼마나 행복할까 했는데요. 사실은 부동산을 가지는 것 자체가요. 늘 고통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싶고 젊은 분들 제발 아파트 살지 말라고 했는데요. 전세 살면서 돈 모으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거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월급이 자산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우리가 집을 사는 이유는요. 큰 부자가 되는 것보다요. 가장 기본적인 건 인플레이션 해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월급으로 모으다 보면요. 내가 이거 2억짜리 집 사면 되겠지 해서 1억을 모았어요. 그래서 대출로 1억을 빌리려고 했는데 집이 3억이 됐네요. 내가 1억 더 모아야지 했는데 이게 1억을 더 모으면요. 이제 5억이 됐네요. 6억이 됐네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전세를 살면 안 됩니다. 자산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젊으신 분들은 인플레이션을 대응할 수 있는 젊음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전세로 사는 것보다 우리는 일단 종잣돈을 모아야 되고 그거를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전세보다는 매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 사라고 하는데 3년만 지나면 5억짜리 아파트 2, 3억에 삽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 이 인허가 물량들이 3, 4년 뒤에는 엄청나게 없어질 거고요. 이렇게 건설업들이 한 번 안 좋고 PF 시장에 안 좋은 시장이 있으면요. 공급에 공백이 생깁니다. 저는 그게 공백이 큰 시기가 3, 4년 뒤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5억짜리를 2, 3억에 사는 게 아니라 5억짜리를 8억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저는 속인 바가 없습니다. 아파트 사지 마세요. 속인 바가 없습니다. 사지 말고 속지 마세요 했는데요. 저는 물건을 파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댓글을 달고 젊은 사람한테 뭔가 조언을 한다고 치면은 차라리 저는 다른 조언을 하겠습니다. 신용을 활용하는 젊은이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이라는 건요. 잘 쓰면은 약이 되고 나쁘게 쓰면 독이 됩니다. 생산적인 걸 쓰면은 약이 되는 거고요. 소비적인 걸 쓰면 독이 되는 겁니다. 이 레버리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화폐가 신용입니다. 그리고 이 신용이라는 건요. 타인의 돈 혹은 자원을 빌려서 사용하는 무형의 한도입니다. 한도. 젊은 사람들은 이 신용을 확대해야 됩니다. 오히려 전세로 이것들을 방관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용은요. 타인의 돈이 자원과 자산이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아마도 젊은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움직였거든요. 리스크가 있지만은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 리스크를 우리의 급여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급여의 능력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용이라는 건요. 보이지 않지만요. 자산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파도를 보잖아요. 그 파도는요. 이 파도에 대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봐야 됩니다. 바람이 있기 때문에 파도가 일거든요. 바람이 없으면요. 파도가 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보이는 파도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파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리를 알면요. 바람을 알아야 되거든요. 신용이 그런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요. 무형의 한도이고 이 신용을 확대해 가지고 독이 아닌 약으로 사용한다면요. 자산, 자원이 이 타인의 자산의 신용들이 타인의 돈이 자산으로 된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정보를 들어도 사람마다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해석의 기준들을 명확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을 사는 사람이 있고 전세를 사는 사람이 있고 월세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형편은 다르겠지만요. 같은 시장을 보고 시장의 환경을 보고 사람들은 다른 의사결정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불리려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혼부부들이 제일 자식들한테 증여를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저는 두 가지를 하면 태어나자마자 애들이 두 가지 하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주식 계좌를 열어줘서 매달 적립식으로 넣어줘라. 왜냐면은 주식은 시간이 해결해 주거든요. 하락이 오든 상승이 오든 쭉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도 넣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대들은 빨리 부동산 시장에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진입하면요. 우리는 그 작은 돈이 불어나는 효과, 시간으로 불어나는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편집자가 제가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요. 편집하면서 듣겠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 주식으로 5천만 원을 모으고 그 5천만 원으로 부동산을 만들었고요. 대출 능력으로 집을 한 개를 더 샀습니다. 아직까지 20대입니다. 그 아이는 지금 위기를 맞았지만은 그 위기를 이번에 극복하면요. 위기를 시간이 해결해주고 인플레이션을 기다리면서 나중에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산을 가지는 선택을 한다면요. 그리고 시간에 자산을 맡기면요. 아까 전에 대출을 해가지고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 큰 가치 열매들을 얻을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빨리 자산 시간에 참여하는 게 잘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려움과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넘어가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60대 분은 나 너무 어려웠다, 힘들었다, 집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어려움을요 방치하지 말고 넘어가는 훈련들을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어려운 일은요 피하는 방해물이 아니라 넘어서야 하는 당연한 통과 의례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쉬운 일도 처음 하면 어렵고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익숙해지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 쉽게 되는 익숙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어려움, 그 다음에 갈등, 그 다음에 방해물들을 넘어가야지 그게 우리의 실력이 되고 우리의 어떤 결과물로서 보람으로서 다가옵니다. 저는 젊은 분들이 차라리 이런 글을 보면서 뭐 자산 시장에 참여하지만 난 불행해 이런 걸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걸 통과 의례로 위기를 통과 의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을 하십시오. 작은 거에서부터. 그리고 그런 작은 거는 저는 뭐 젊은 사람들은 지금의 즐거움을 위해서 소비보다는 미래의 나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는 절제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워라밸을 위해서 막 돈을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요. 미래의 나한테도 줄 선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요. 지금의 즐거움의 소비의 절제들은 조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조금의 절제가요. 나중에 긴 행복감들을 줄 수 있는 털을 마련해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절제는요. 또 그런 작용도 할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갈등을 방치하지 말라는 게 절제를 하면 고통이 오잖아요. 욕심을 절제를 하면 고통이 옵니다. 근데 그 고통이 절제를 하면요. 그 고통을 이겨낸 이후의 결과물에 대해서 큰 보람이 선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피할 때는 좌절감이 커지지만요. 어려움을 넘어갈 때는 고통은 수반하지만요. 보람이 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동산이 인생하고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생각하고 우리의 필수제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떼놓고 우리의 인생에서 부동산과 내 인생은 별개라고 해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가 있잖아요. 전세를 가든지 그 다음에 월세를 가든지 주거로 매매를 하든지 노숙자를 가든지 우리의 선택은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 건가? 근데 그 선택하는 데에 위기는 분명히 있지만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젊은 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빚은요, 우리한테 적으로 돌리면요, 우리가 기회가 많이 상실되고요. 그거를 잘 활용하는 친구로 만들면요, 우리에게 큰 혜택과 큰 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빚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빚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요, 내 월급과 내 어떤 급여에서 시작되고 내 사업 소득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선은 그러한 신용의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 관리 능력들을 잘 유지하면서 내 본업에 충실하면서 이 투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은퇴를 했을 때는 빚을 활용하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무 말을 길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60대 분이 대출 갚는다고 허리 부러집니다. 허리 부러지지 않습니다.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패는요, 머리에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밟고 딛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드셨으면은 이제 이런 대출을 하면 안 되지만 젊은 분들은요, 이 대출에 대한 두려움들을 깨는 게 가장 큰 숙제고요. 이거를 생산적으로 에너지를 발현하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하시고 저는 이런 댓글들을 읽지 않고 자산시장에 빨리 참여해서 이 인플레이션의 해지와 인플레이션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요, 쉬운 돈은 없습니다. 그냥 항상 고통입니다. 근데 그 고통을 수동적으로 대처하느냐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의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저 맨날 얘기하죠. 저는 솔직해가지고 뭐 여기서 물건 파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 올 초에 얼마나 우는 소리 많이 했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유튜브를 하는 초입부 시작할 때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도 저는 역전세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3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대처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의 규모가 커지니까 대처할 때마다 그 고통이 같이 옵니다. 같이 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니까 그 자산이 늘어나 있는 걸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우리는 위기를 실패로 해석하지 말고요. 시장의 시그널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요. 그냥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 8월 달에 휴가도 좋지만요. 부동산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